네, 슈퍼 365와 함께 여러분의 계좌에 그냥 돈을 넣어만 놔도 돈이 불어나는 그런 알뜰살뜰한 투자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뭐 뉴스 역시 뭐 미국 살짝 지수 보고 가나요? 살짝 보다뇨. 왜요? 난리 났어요. 미국이요? 예. 와, 진짜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네. 정말 포모를 느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지수가 많이들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는 우리가 네. 기대했던 것만큼 좀 낮추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네. 오히려 FOMC 전에는 조금 차분한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하락세가 조금 이어졌었고 그러면서 아이고 또 나와가지고 또 우리 교감 선생님 또 와가지고 학생 주임 선생님 와갖고 또 싫은 소리 하고 가겠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연내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하는 전망을 유지를 하면서 네. 2번 낮출 거라고 우려했는데 3번 낮출 거라고 전망을 하니까 그냥 주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얼마 나왔어요? 다우존스는 1.03% 올랐고요. 예. 나스닥은 1.25%, S&P 500은 0.89%가 올랐는데 예. 보시면 동일한 시점에 다 들어 올렸잖아요. 딱 저 시점이 발표하는 시점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예. 여기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 새 지수가? 네, 세 지수 한 번에 그냥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좋겠다. 어떻게 저래? 그러니까 뭐 증시가 그런 것까지는 그러겠는데 연준까지 나서서 이렇게 펌프질을 해주니까 이게 뭐 자세한 내용은 오늘 그 이베스트 투자연구원 우혜영 연구원님 모셔가지고 FOMC 관련한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네. 그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1, 2월 물가지표에서 너무 많은 신호를 끄집어내지 않았다. 네. 물가지표 조금 그러니까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게 좀 둔화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생각보다 물가가 안 내려가네라는 인식을 줬기 때문에 네. 다들 생각했던 게 올해 뭐 3번은 조금 힘들 것 같고 2번 정도 하지 않겠냐. 네. 근데 파월 의장이 나 그거 신경 안 써.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인플레이션이 울퉁불퉁한 여정을 거치더라도 2% 목표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시간에 지금 폭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얘기는 예.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약간은 좀 결이 다른 얘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연준의 발표 이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예, 그거와 좀 다르게 사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라의 뭐 시가총액 1, 2위가 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니까. 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반도체 회사가 많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 회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삼전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삼전이랑 비슷하다 그러면 좀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순위는 한참 예, 떨어지지만. 3위 정도 회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여기서 별로 주도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마이크론은 뭐가 있었냐면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가 반등하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메모리 반도체가 더 반등할 거냐, 요거 가지고 이제 하이닉스가 더 가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네. 훨씬 더 갔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당 그 한 42센트를 기록을 해서 원래 예상치가 25센트였다는 거예요. 실적이 그러니까 잘 나왔군요. 잘 나왔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58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53만 5천만 달러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로 비교하면 36억 9천만 달러니까 네. 36억 달러 하다가 58억 달러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좋아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네들이 이걸 잘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작년에 실적 얼마나 안 좋았는지. 네. 뭐 거의 실적 90%씩 날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분기부터는 실적이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98%에서 적자 났던 것만 만회하더라도 엄청나게 실적 개선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 정도는 기본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쪽 마이크론에서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하.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서 무려 13%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5% 올랐죠. 예, 오늘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볼까. 예, 그거 첫 번째 뉴스로 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네. 뭐 마이크론이
좀 식상한 표현이긴 한데 네. 그 메모리 반도체 카나리아라고 불립니다. 실적 발표를 제일 먼저 해요. 그래갖고 마이크론 하는 거 봐가지고 마이크론이 실적이 좀 괜찮았다. 네. 그럼야 3등이 저 정도인데 라는 인식이 좀 있는 거죠. 아. 실적이 좀 좋았다 싶으면은 3등이 저 정도면은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더 좋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 그런 회사가 좀 마이크론입니다. 네. 그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한 얘기인데요. 어제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회자가 됐는데 정말 한 400여 명의 주주들이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질문들도 저도 주총 가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잘 안 갔는데 한참 증권부 기자할 때는 주총 시즌의 주요 기업들 계속 가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개인 주주들 중에 주주총회에 참석할 정도의 의지를 가진 주주는 네. 뭐 어떤 스타일일 것 같습니까? 뭐 일단 좀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나 400명, 500명 정도밖에 안 참석했으면 꽤 좀 주식 비중이 좀 높은 분들 아니에요? 아, 근데 사실 400여 분 정도면 정말 많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많이 오신. 이 정도면 거의 강당 빌려야 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사실 개인 주주들 중에 이렇게 지분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예 만나서 좀 이렇게 분쟁을 하는 분들이 오는 경우는 좀 있고, 네. 근데 어중간한 분들은 많이 안 옵니다. 그리고 네. 주식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전화해서 제일 좀 강하게 어필하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주주 게시판에 가장 강하게 어필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주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한 20주 있는데 막 열심히 막 전화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군요. 네, 악플 많이 달고 아, 그래요? 예, 게시판에다가 욕 많이 쓰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네. 근데 그 이제 주총꾼들이 예전에 꽤 많이 왔었어요. 어르신들. 네네네. 어르신들 와가지고 뭐 진짜 그분들 중에 좀 유명한 분들은 그 대충 단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가 뭐예요? 그 거마비. 아, 돈도 드려요? 아유, 예전에는 좀 드렸죠. 주총에 오는 것만으로? 아니, 오면은 이제 가라고. 아, 그럼 또 받고 가요? 예. 그 슈퍼 주총데이 이럴 때는 그 빨리빨리 하자 그래요. 몇 군데 가야 되니까. 어쨌든 주총 그분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막 이의제기하고 뭐 이러면 또 늦어지니까 시끄러우니까. 차라리 그냥 차비 드리고 좀 보내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예, 옛날에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리스트도 있었어요. 블랙리스트. 아, 그런데 자주 돌아다니시는 분들. 예. 근데 그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 요즘은 잘 못 오셔요? 뭐 안 가시기도 하고 이제 자제분하고 같이 오시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예.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리긴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주총에 참석했던 개인들의 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저는 그게 뭐 굳이 3%의 힘이 아닌가, 3%의 영향이 아닌가. 굳이 한번 또 생각해 보자면 예. 그렇게 한번 스스로 위로를 좀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왜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안 좋았던 건 그렇다 치고, 네. 뭐 HBM 같은 거는 대비할 수 있었는데도 대비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그 파운드리 세계 뭐 2030년까지 1위 하겠다 그러고서 뭐 3나노 게이트 오라운드 가면 TSMC 잡겠다 그러더니 그런 거 다 어디 갔냐. 그러면서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좀 그 시적절하고 그리고 이 시점에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좀 저는 그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경영진 13명이 나와가지고 주주들의 질문에 다 답변하고, 뭐 오늘 주총이니까 원래 주주총회 얘기하면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네. 안건에 대한 질문을 주십시오. 근데 맨날 안건은 뭐 재무제표 확인, 뭐 이사의 보수 상한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작 회사에 대한 질문을 거의 안 하거나 해도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답변을 하는 모습도 좀 달라진 주총 풍경이 아니었나. 근데 주총에 가면 주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름 확인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한 몇백만 명 되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 몇백만 명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왔어. 예. 건수는 왔어. 건수가 우리 회사 주주인지를 주주 명부가 있잖아요. 그거를 컴퓨터에 있나? 그리고 저거 다 보내주잖아요. 주총 내가 참석하라고. 받은 참석하라는 그 우편물. 예. 그런 걸 받고 또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예. 그런 어떤 달라진 주총. 근데 사실 삼성전자 주총은 제가 삼성전자 편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삼성전자 주총은 그래도 꽤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요. 그렇습니까? 예, 좀 작은 회사들이나 아니면 좀 분쟁 있는 회사들은 네. 저 지난번에 갔다가 예전에 뭐 좀 지난 얘기긴 한데, 네. 제가 그 취재하러 갔더니 그 나가라고. 왜요? 우리 너 주주도 아닌데 왜 들어왔냐고. 기자 참석 자격 없다. 예. 경영진에서 막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이 막 이렇게
기자님 기자를 왜 내보내 막 그러면서 막 싸우고. 아니 근데 그 뭐예요? 그 취재를 갈 정도면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분쟁도 좀 있는 회사였고. 분쟁이 좀 있었던 회사. 그랬더니 막 어떤 소액주주분들이 막 그 어떤 회의실에서 했는데 네. 회의실 문 닫아 막 그랬어요. 기자님 밖에서 보실 수 있게 막 문 닫아 막 그러면서 그런 일도 좀 있었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이 좀 많이 된 상태였군요. 그런 거 보다가 이게 삼성전자 주주권자 이게 오늘 얘기 그게 아닌데 네. 어제 5.6% 오른 거에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젠순왕 얘기였어요. 젠순왕? 네, 젠순왕이 네. 지금 삼성전자 테스트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제 입장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기사가 좀 그 경계현 사장이 한 2, 3년 안에 전 세계 반도체 1위로 복귀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한 거 있었고 전 세계 1위로 복귀한다? 원래 1위였어요. 매출 기준으로. 아 그래요? 예, 예. TSMC한테 그럼 따라잡힌 거예요? 그쵸. 아, 그 인텔 제끼고 TSMC 제끼고 1위였었는데 네. 이제 다시 좀 밀려 내려와 있죠. 네, 다시 이제 복귀하겠다. 예, 예. 그러면서 그 좀 준비가 좀 잘 돼 있었다면 업황의 부침을 좀 덜 받았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삼성전자 지난 10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인덱스 시간에 좀 길게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난데없는 발표가 있었는데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마하1을 올해 말까지 만들고 내년 초에 선보인다는 얘기를 갑자기 주주총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에서 예, 예. 근데 여기서 그 가속기라는 말 좀 애매하시죠? 인공지능 가속기. 가습기는 뭐예요? 가속기가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쓰는 용어가 되게 다양한데 네. 뭐 GPU, NPU, DPU, IPU, 뭐 AI 반도체 이런 말 되게 다양하게 써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쓰게 되냐면은 그 GPU라는 거는 그래픽 연산 유닛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GPU라는 말을 쓰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AI 반도체인데 GPU 막 계속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이게 용도별로 이름을 붙여놔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GPU는 그래픽 연산용으로 만들어진 장치인데 요거를 AI 반도체로 쓰게 되면 얘가 GPU냐? 그리고 안에 코어는 같거든요. 네. 그러면 GPU에서 거기에 영상을 연결하는 잭을 다 뜯어버리면 없으면 네. 그러면 그게 GPU입니까? 이게 그래픽이 아닌데. 그래픽이 아닌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AI 가속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도 그 GPU만 딸랑 있다고 해서 GPU가 AI 가속기가 아니잖아요. 네. 옆에 막 HBM 붙고, 막 인터포저 붙고, 요 한 세트가 AI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GPU라는 게 뭐 그 안에 칩 안에 뭐 물감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픽용이 아니고 그 연산하는 거 자체가 이제 뭐 그래픽을 구현하는데 최적화된 그래서 이제 GPU인 거지 사실. 예, 근데 그 GPU의 연산 방식이 AI 반도체 연산 방식하고 비슷해서 네. 그걸 쓰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래픽용이 아닌데 왜 GPU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네. 그 마하1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요게 어떤 칩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경계현 그 대표가 했던 얘기가 메모리 처리량을 8분의 1로 줄이고 8배의 전력 효율을 갖춘 AI 가속기 마하1을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반도체는 그 효율성이 그 8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배가 좋다는 거죠, 성능이. 네네네. 그럼 이게 8배가 좋은 성능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는 부분이 인공지능 반도체 지난번에 그 엔비디아에서 발표했던 거에 그 블랙웰 같은 경우는 예. 정말 그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칩을 2개를 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성능을 강화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럼 여기가 전기를 얼마나 쓸지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밝혀지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성능이 좋아진 것만큼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쓸 거고 네. 그만큼 이제 효율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바틀렉에 걸린 것 같다. 한계에 좀 도달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게 어떻게 마하원이 이게 가능한 거냐면은 압축이에요, 압축.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볼 때 네. 이거를 뭐 스트리밍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해상도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상을 찍을 때 자연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도 네. 사람이 볼 수 있는 정도만 해서 이렇게 압축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음악, MP3 같은 경우도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들은 다 날려버리잖아요. 뭐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압축을 통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도 그 방식은 많이 다르지만
이 학습을 거치고 난 그 데이터에 불필요한 영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날리거나 뭐 데이터로 계산하지 않는 상황. 예, 그래가지고 그걸 압축을 하는 건데, 네. 근데 그게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아. 가능한지 안 한지가 밝혀진 건 없어요. 네. 근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럼 압축을 했을 때 그럼 압축을 한 거를 만약에 연산기로 보내잖아요. 네. 지금도 압축해야 할 수 있겠죠. 뭐 프루닝이라든지 퀀타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좀 있긴 한데 네. 그걸 압축해서 보내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걸 또 풀어야 됩니다. 압축한 걸 풀어야죠 다시. 예. 네. 근데 이게 연산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압축 푸는 속도보다 연산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럼 압축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럼 이 압축 방식과 그 압축에 대한 것들을 최적화한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걸 이제 만들. 그거 용도로만 쓰는. 아, 그게 바로 가속기예요. 아니, 가속기는 네. 그냥 그런 용도로 아까 GPU, NPU, DPU, IPU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아, 그냥 가속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고 네네. 그 용어를 써서 만드는 그 방식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 아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네. 가속기를 만든 거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게 네이버랑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압축해서 그 압축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데이터를 최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겠다. 아, 그런 방식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좀 생기냐면은 지금 그 AI 반도체는 용량이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다 HBM을 써야 됩니다. 네. HBM은 굉장히 비싸요. 네. 비싸고 좀 만들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용량을 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HBM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거대한 용량의 데이터를 빨리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니까 네. 도로가 넓은 메모리, 네. 고대역폭 메모리거든요. 네. 근데 용량이 줄었잖아요. 압축을 했으면. 아, 그러면 좀 덜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HBM을 안 쓰고 아. 그 LPDDR이라고 스마트폰에 쓰는 모바일 메모리 이걸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AI를 할 수 있다. 아, 그리고 디바이스에도 심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디바이스 씹는 것까지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다 틀렸네, 나는. 아니. 근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효율이 좀 어느 정도 나아준다 그러면은 정프로님 말씀대로 온 디바이스로 가는 것도 네. 계속적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그 삼성전자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발표를 했다. 얘기 들으면 네이버 입장에서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해요. 왜요? 아니,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아, 공식 발표도 아니고 갑자기 주주총회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뭐 같이 좀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됐겠지 뭐. 설마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했겠어요? 아닌가? 삼성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주총에서 최수현 대표가 네. 그러니까 여기 네이버 이름도 얘기 안 했거든요. 네. 갑자기 네이버에서 주총하다가 주주들한테 저희 반도체 만들고 있는데 연말에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삼성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뭐 그럴 수 있네요. 네, 네. 그런 것도 약간 좀 미묘한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거고 미국에서는 인텔에다가 19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안이 발표가 됐어요. 네. 백악관 설명에서 195억 달러면 거의 한 26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사실 이전에 인텔에 대해서 한 527억 달러 이상 받을 거라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 530억 달러 받을 줄 알았는데 한 200억 달러 정도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도 한 60억 달러 정도는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주총에서 나온 이야기 위주로 뉴스 하나 전해드렸고요.